안녕하세요. 이상기 행정사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행정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영상 마찬가지로 특수한 분야에 설정하신 행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데요. 행정사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혜 행정사입니다. 2016년에 시험으로 합격했고요. 사기이고요. 지금 서울 을지로 3가역에서 지안행정사 사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지안행정사라고 하셨죠? 네. 네, 을지로 3가 쪽에 사신다고 그랬고요. 네. 시험 출신이시니까 또 저하고 또 각별한 관계도 있긴 합니다. 네,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행정사 하시면서 지금 그 대한행정사회 실무교육도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과목을 강의하시는 거예요? 연수교육 부분이고요. 연수교육. 네, 그 개인정보보호 분야 그 한 과목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몇 년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년 정도. 예, 그러면 네. 저랑 뭐 비슷한 같은 동료 교수이시고 그렇습니다. 다르지요. 이제 오늘 행정사님을 모시고자 한 거는 이제 몇 번 그 앞서 이제 그 행정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 행정사님 또한 이제 어떤 그 특수하다고 할까요? 뭐 특별하다 할까요? 그쪽 분야에 설동하시다 보니까 그 분야가 저도 좀 궁금하고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우선 행정사님께서 주로 하고 계신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가장 많은 건 이제 비자 업무인데, 네. 출입국 업무라는 거죠? 네, 출입국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취업 비자 하고 또 한 부분이 한국,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업 비자 먼저 잠깐 여쭤보면 취업 비자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중에서 어떤 분야, 어떤 비자 종류를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네. E7 특정활동 네. 비자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E6 예술활동, 예술활동. 예, 우리 연예인 비자라고 하는 네, 그쪽 맞아요. 하고, 그리고 결혼이민 비자, 네. 그리고 초청 비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이제 뭐 E7, 그다음에 이제 뭐 F6, 그리고 CCD1에 초청에 오는 그런 것도 해봤는데, 근데 이제 행정사님께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이었지만 저도 동남아 분들 상대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선배, 후배, 동료, 제자분들을 이렇게 봐도 동남아 쪽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럼 행정사님께서 동남아 쪽 업무를 하시게 된 어떤 뭐 계획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 계기가 사실은 조금 재밌기는 한데, 예, 제 지론이 약간 행정사 일은 고객이 만들어준다라는 지론이었는데, 맞아요. 네, 우연히 이제 베트남 쪽 어떤 의뢰를 받았는데, 제가 실제 직접 해보려고 대사관에 갔었어요. 못 모르고, 정말 그냥 우대뽀로. 근데 쫓겨났지요. 베트남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쫓겨납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쫓겨나서 제 의뢰인께서 되려 그러면 그 서류를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보내지 말고 이러이런 분께 보내주세요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직접 찾아갔죠. 그냥 베트남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대사관은 대사관이 지정한 곳이 있어요. 대행업체가.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지안행정사로는 대행업체가 아닙니다. 해주질 않아요. 그 베트남인이 있는 어떤 회사 몇 군데만 지정을 해놨어요. 그럼 행정사가 그 다이렉트로 접촉할 수는 없는 거고? 좀 애매합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그 베트남 대사관에 지정한 어떤 그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본인이 하거나. 네, 우리도 출입국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행정대행하거나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찾아가서 상황 말씀드리고 그 뒤부터는 이제 일을 같이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동남아라고 말하지만 뭐 여러 나라 있지 않겠습니까? 베트남도 있고 뭐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등도 있을 텐데. 태국 분도 되게 많고.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쪽이 베트남 쪽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결혼이민 오신 분 중에 베트남이 1위입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행정사님도 베트남 쪽 업무를 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베트남 쪽 업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종류 업무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 그 한국, 베트남 다문화 가정 업무가 당연히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그냥 베트남인이 체류하는 뭐 취업 비자로 체류하신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분보다는 숫자로 보면 결혼 이민으로 오신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한국, 베트남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한배 가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배 가정. 네, 한배 가정. 아예 그 혼인신고 자체도 지침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베트남과의 혼인은 그렇게 좀 많아요.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문화 가정 업무가 좀 많고, 그 중에서 당연히 결혼 비자도 있고, 초청 비자도 있고, 그냥 베트남 서류도 네. 그렇다면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이제 베트남 쪽 업무에서도 어떤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얼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히 결혼 비자겠죠. 비자. 네, 이 다문화 가정이니까. 네. F6 비자. 네. 네, 맞습니다. 베트남인에 계시는 경우, 아니면 베트남인 한국에 있는 경우 다 해당되고요. 혼인신고할 때도 서류가 좀 다르거든요. 혼인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그 서류부터 받으리고, 당연히 끝나고, 결혼비자까지. 예, 다 통으로, 네, 그렇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 초청하는 거. 네. 현지 가족을 결혼식 같은 거 하실 때, 아니면 아이 돌잔치, 네. 자녀 양육. 자녀 양육 굉장히 많아요. F1호 비자라고 하죠. F1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침이 바뀌었어요. 2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C로 들어와서 F로, 이렇게 아시겠죠, 대부분. 초청으로 들어와서 F1호로 바꿨다면 지금은 F1호로 바로 입국하셔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좀 많은 편이고요. 네, 가족 초청하는 거.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재혼 가정들이 좀 많으세요. 재혼이라면은 한국인도 재혼, 외국인도 재혼. 베트남도 재혼.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자녀들이 많아요. 전자녀. 네. 전혼자녀라고 말씀하시죠. 그쵸, 전혼자녀. 네. 이번 혼인 전에 있던 베트남 국적이죠,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학교를 보내거나, 입양을 하거나.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네. 엄마가. 네. 그리고 한국인도 결혼을 했어요. 네. 한국에 입국해서 F6 비자를 받고 들어왔는데, 네.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이제 전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네. 교육시키고, 네. 뭐 그런 절차. 네. 네. 대부분 한국인 양부가 입양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입양. 네. 네. 그런 경우도 좀 많고, 그 다음엔 이제 그거는 다문화 가정 업무에 이제 많이 국한되기도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베트남 서류. 그러니까 물론 다문화 가정도 있기도 하지만, 아직 다문화 가정이 되기 전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뭐 체류하시는, 취업비자든 뭐든 체류하시는 베트남인들에 해당되는 서류 업무. 서류 업무. 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 서류들. 네, 그런 것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가 뭐 공중 서류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방금 하셨던 건 이제 뭐 FA 비자라든가 뭐 초청, 이런 거 외에도, 흔하진 않겠지만, 어떤 이제 다양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영사인증도 당연히 있고요. 베트남도. 네, 베트남은 아포스티 국가가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중국은 아포스티 국가가 이번에 네, 됐잖아요. 됐죠. 네, 네. 베트남은 아직 아닙니다. 그럼 그래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되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뭐 베트남 기업 쪽에 서류를 보내거나 할 때 당연히 언어가 다르니까 우리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 서류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도 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주한 베트남 대사관 업무를 하다 보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대사관들은 실제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이 굉장히 좁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꽤 많은 부분의 그 민원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권도 재발행이 되고 여권도 되는 나라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나 어디 이런 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국 가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 국적 취득 포기 과정도 다 하고 있고요. 베트남 여권도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네, 여기서 하고, 네.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국적 취득하는 경우, 포기하는 경우 다 여기서도 가능하고, 네. 혼인신고, 이혼신고도 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베트남 혼인신고를 베트남 혼인신고. 베트남.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인신고는 우리 구청이 하면 되지만, 그렇죠. 베트남 혼인신고는 우리나라 구청 혼인신고하고 결혼비자 받고 바로 오신 경우도 있잖아요. 베트남 혼인신고를 못 하실 경우. 여기서 하고, 아니면 결혼이민 오신 분들이 여기서 이혼을 하시고, 다른 한국인과 재혼하신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면 베트남에 이미 혼인한 것을 정리를 하고, 다시 혼인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 이혼신고도 해줘야 되고, 혼인신고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통용돼야 할 서류, 뭐, 네. 보험제, 범죄 경력 증명서 같은 거, 그런 것도 발급하는 것도 참 쉽지 않던데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베트남 업무다고 하면 거기가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 결혼 비자, 네. 결혼 비자, 외국인 이제 그 베트남인을 통해서 이제 결혼 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인 과정 과정들 네. 그거에 파생되는 네, 그 그런 외에 이제 여러 파생되는 파생되는 여러. 많은 네, 일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야가 이제 뭐 각종 서류 작성, 뭐 네. 공증 이런 것들도 네. 하시게 되는 분야가 되고요. 사실 베트남 그럼 좀 뭘까 이렇게 뭐 관광을 가는 뭐 그런 나라.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합니다만 베트남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참 이런 업무는 이렇게 의뢰가 뭐 잘 들어오지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참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군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일반인도 계시고, 환경사도 계시고, 환경사가 되겠다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그 베트남 쪽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고, 영상 보는 분들도 혹여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 지안 행정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입력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궁금하신 건 질문하고 그러면 답변 드릴 거예요. 네. 하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제 2부 영상을 넘어가서, 이번에 그렇다면 저도 잘 모르고 좀 생소한 분야인데, 네. 공부할 때 조금 보긴 했습니다만, 개인정보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리뷰를 마치고, 네. 2부로 넘어가서 다시 영상 이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